조선 후기 어느 양반가의 임종자리. 아버지는 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첫째에게는 넓은 논밭, 둘째에게는 큰 집과 가득 찬 곳간. 그런데 막내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 뚱뚱한 하녀 월선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에게는 고작 하녀 하나만 주신다는 겁니까? 형제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막내야. 그래도 사람 하나는 건진 셈아니냐? 그런데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막내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집 하나보다 무겁다. 아무도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해 뒤 형제들은 모두 재산을 잃었고 막내만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뚱뚱한 하녀에게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들의 사랑채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의 어느 양반가.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이었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점점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김진사는 병상에 누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막내를 모두 불러들이거라. 세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김진사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갈 시간이 다 되었구나. 너희들에게 남은 재산을 나눠주겠다. 큰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큰아들이니 당연히 가장 많은 몫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다. 큰아들에게는 남쪽의 논밭이 얼마지기를 물려주마. 그곳은 비옥한 땅이니 잘 가꾸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큰아들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이번에는 둘째가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둘째에게는 이 집과 곳간의 곡식을 모두 주마. 집은 튼튼하고 곳간에는 아직 쌀이 제법 남아 있으니 그것으로 살림을 꾸려가거라. 둘째 역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막내뿐이었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세 형제 중 가장 순박하고 착한 성격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김진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에게는 하녀 월선을 물려주마.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과 둘째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아버님, 농담이시죠? 막내에게 고작 하녀 하나만 주신다고요. 그것도 저 뚱뚱한 월선을요? 월선은 집안에서 가장 오래 일한 하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하녀들과는 달리 몸집이 상당히 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게으르다고 수군거렸고 밥만 축낸다고 뒷담화를 했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월선만 받는 겁니까? 김진사는 막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막내야. 너에게는 월선을 주마. 하지만 아버지의 형님들은 땅도 받고 집도 받는데 저는 고작... 김진사는 막내의 말을 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막내야, 잘 들어라. 그 아이는 집 하나보다 무겁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절대 월선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 약속하거라. 막내 도련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고 방 한 구석에 서 있던 월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형제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챙겨갔습니다. 큰아들은 논밭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워했고, 둘째는 곳간의 쌀을 세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도련님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월선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저녁을 준비하겠습니다. 월선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집 하나보다 무겁다는 그 말의 의미를. 하지만 지금은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밖에서는 형제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내 녀석, 이제 어떻게 살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 뚱뚱한 하녀 하나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어. 곧 손 벌리러 올걸. 막내 도련님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에 남은 식량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곳간을 열어보았지만 쌀 한 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구나. 바로 그때 큰형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막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월선을 팔아라. 그러면 최소한 쌀 두어 가마니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형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월선 같은 하녀는 장정 하나 값도 못한다. 빨리 처분하고 내가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막내 도련님은 흔들렸습니다. 형들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월선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선아, 형님들 말이. 혹시 내가 다른 집으로 가고 싶다면? 월선은 고개를 들어 막내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담담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원하신다면 소인은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선대 나리께서 맡겨주신 이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마지막 남은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보리쌀 한 줌, 된장 조금, 그리고 마당에서 캐온 나물 몇 뿌리. 월선은 그것으로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그 냄새에 이끌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도련님, 잡수십시오. 비록 변변치 않지만 정성은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 셋이 집 앞을 지나가다 밥 냄새를 맡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며칠째 굶고 있던 떠돌이 일꾼들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밥 한 그릇만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월선은 막내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십시오. 비록 보잘것없지만 세 사람은 감사하며 밥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굶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 중 한 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도련님, 저는 목수입니다. 어제 은혜를 입었으니 집에 손볼 곳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명은 마을 이장의 조카였는데 그가 마을에서 일거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도련님, 마을 서당에서 글 가르칠 선생을 찾는다던데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막내 도련님은 놀랐습니다. 단지 밥 한 끼를 나눴을 뿐인데 이렇게 돌아오다니. 그날 밤 그는 월선에게 물었습니다. 월선아,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저들에게 밥을 주면 도움이 될 줄을. 월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막내 도련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월서는 단순히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형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막내야, 아직도 그 하녀를 팔지 않았느냐? 이러다 정말 굶어 죽는다. 하지만 막내 도련님은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들 죄송하지만 월서는 팔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입니다. 형들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내 도련님의 마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월서는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월서나. 내가 너에게 고맙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림은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유지인 박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많은 땅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월선을 저에게 넘기시면 제가 도련님께 지게꾼 자리 하나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게꾼 자리는 비록 천한 일이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월선을 넘기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월선의 일솜씨가 필요합니다. 제 집안의 살림을 맡길 만한 사람이거든요. 막내 도련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박 부자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오래된 초가 지붕은 빗물을 견디지 못하고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막내 도련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지붕을 고치려면 큰 돈이 들었고 지금 그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무너진 기둥을 혼자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의 뚱뚱한 몸은 기둥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월서나, 위험하다. 내려와. 도련님, 괜찮습니다. 소인이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밤새도록 월서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막내 도련님도 함께 기둥을 붙들었지만 그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월선의 힘이 없었다면 집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월선은 급히 마을을 돌아다니며 흙과 나뭇가지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그것들을 엮어 임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월선아, 너는 어떻게 이런 일도 할 줄 아느냐? 소인의 아버지께서 목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옆에서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집이 무너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집 아직 살아있네. 그 뚱뚱한 하녀가 혼자 지붕을 고쳤다던데. 보기와 다르게 대단한 아이로구나. 박 부자도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제 제안은 아직 유효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막내 도련님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나리,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월선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박 부자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내 도련님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월선을 자신에게 물려주셨는지를. 그날 밤 월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인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내 도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아,
이제 알겠다. 너는 정말로 집 하나보다 무겁구나.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월선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게으른 뚱보가 아니라 믿을 만한 일꾼으로 말입니다. 어느 날 막내 도련님은 월선에게 물었습니다. 월선아, 너는 대체 무엇을 배워온 것이냐? 요리도 잘하고 집수리도 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능숙하지 않느냐?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집안은 대대로 큰 양반집의 재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왔습니다. 곡식의 양을 재고 사람의 수를 헤아리며 돈의 쓰임을 계산하는 일을 해왔지요. 막내 도련님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산가지도 다룰 줄 아느냐? 예, 도련님. 소인은 숫자 계산에 능합니다. 막내 도련님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물건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월선아, 내일 나와 함께 장터에 가자. 내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구나. 다음 날 두 사람은 장터로 갔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쌀을 사려고 했는데 상인이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쌀은 한 말에 은자 2냥입니다. 막내 도련님이 망설이자 월선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주인 어르신, 이 쌀은 작년 것이고 벌레 먹은 자국도 보입니다. 게다가 습기도 찼습니다. 이 정도면 은자 1냥이 적당합니다. 상인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 아가씨가 어찌. 소인이 곡식 관리를 오래 해왔습니다.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결국 상인은 은자 1냥의 쌀을 팔았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감탄했습니다. 월선아,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월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아, 이 배의 값이 적당한지 좀 봐주겠느냐? 월선아, 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손해는 아닌지 계산해 줄 수 있겠느냐? 월선은 하나하나 정성껏 답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장부처럼 정확하게 값을 계산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마을에서 공동 곡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월선에게 그 관리를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막내 도련님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월선은 마을의 공동 곡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곡식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고 한 톨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월선이 관리한 후로 곡식이 전혀 썩지 않네. 그 아이는 정말 보물이야. 막내 도련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월선의 뚱뚱한 몸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곡식 가마니를 나르고 큰 솥을 들어 올리며 집안의 모든 힘든 일을 감당해온 몸이었습니다. 월선아,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용서해다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소인은 도련님께서 소인을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날 밤 막내 도련님은 아버지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몇 해가 흘렀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월선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마을의 기둥이라 불렀습니다. 반면 형제들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큰형은 논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빚을 지게 되었고 둘째 형은 곡식을 헤프게 써서 곳간이 텅 비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두 형이 막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고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막내야, 우리가 잘못했다. 큰형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월선만 받았을 때 우리는 너를 비웃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셨구나. 둘째 형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땅과 곡식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너는 사람을 얻었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지켜주었구나. 막내 도련님은 형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들, 일어나십시오. 이제 와서 과거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날 저녁 막내 도련님은 형들에게 밥을 대접했습니다. 월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형님들, 드십시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이 정도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큰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너그러울 줄은. 식사 후 막내 도련님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형제입니다. 며칠 후 막내 도련님은 월선과 함께 형들의 살림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월선은 큰형의 논밭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고, 둘째 형에게는 곡식을 아끼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형들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막내야. 그리고 월선도 큰형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리고 월선. 두 분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막내 도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제 아버지의 지혜 덕분입니다. 그날 밤 막내 도련님은 월선에게 물었습니다. 월선아, 혹시 아버지께서 나에게 너를 물려주신 이유를 알고 있었느냐? 월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도련님. 선대 나리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마음이 착하지만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소인이 도련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구나. 그렇습니다, 도련님. 선대 나리께서는 도련님께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도 집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막내 도련님과 월선은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한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뚱뚱한 하녀를 물려주었다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것이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사람을 보는 눈이라네. 그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막내 도련님과 월선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으로 귀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